공정교육의 허상, 내 자신만 먼저다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공정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화랑 군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김화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어주셔서 집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00년 지대계.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므로 100년을 바라보고 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서 있는 집 자식만 용이 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목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문제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늘 교육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해찬 세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단군 일의 최저 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있었죠. 물론 우스갯소리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주범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해찬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정치를 접고 토굴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환장의 콜라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여당의 저 높으신 원내대표 이인영님입니다. 이분 기억하시나요?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일가를 쉴드 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교육 제도라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발음에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조국과 같이 부모의 능력을,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민주당 인사들이 과연 신경을 쓸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국민인 건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니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겠죠.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없어요. 없죠. 없어.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 탓, 제도 탓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교육 제도 탓을 합니다. 교육 제도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교육 정책을 말아먹었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제도가 문제라며 조국을 옹호하고 있죠. 한장을 놓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거죠. 먼저이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 공정성이 무너진 이유, 과연 교육제도가 문제일까요? 수시를 처음 반영한 이해찬은 수시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국 역시 제도의 희생양이라 식으로 실드를 칩니다. 그런데 조국의 문제가 수시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남 탓, 제도 탓하면 해결책이 나오긴 할까요? 아니요. 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걸까요? 화제의 드라마 한국의 입시 제도를 다뤘던 스카이캐슬 보신 분 많으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고액 코디를 고용하는 등 교육에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고액 과외, 코디 등의 이야기가 신문 등을 통해 언급되며 상류층인 줄 알았던 그들의 교육에 대해 부러움과 비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 주인공 중 하나였던 예서를 보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하고 또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얻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재력과 빼기 조금의 뒷받침은 해줍니다만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말 들어보셨나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조국의 아들, 딸 공부를 하긴 했을까요? 예서만큼 잘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예서만큼 혹은 우리 주변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큼이라도 공부를 하긴 했을까요? 공부가 뭐 먹는 걸까요?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많은 위조 스펙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겠지요. 논문 저자 등재, 인턴 증명서,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인턴 확인서, 봉사 표창장, 보조 연구원 활동 증명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적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각종 위조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도 탓인가요? 제도가 위조를 하게 만든 것인가요? 이 제도를 통해서 떳떳하게 대학에 간 모든 학생이 위조를 했다는 걸까요? 정말 맷돌 열심히 돌아가는데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저자, 제1저자 기억나시나요? 조국은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 제1저자에 등재된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연구원들은 영어를 참 못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할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하라고 해서 한글을 써서 영어로 번역을 시킨 걸까요? 그 교수는 결과가 만족스러웠겠죠? 아닐까요? 뭐 여튼 그러니 제1저자를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의 딸은 장문 독해 성적이 6, 7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논문을 영어로 교수가 감탄할 정도로 제1저자를 줄 정도로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쓸 수 있다니,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지만 이 학생의 성적이 고작 6, 7등급이라니 정말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 그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일까요? 미국의 수능이라는 SAT 점수 역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SAT 1970점, 되게 엄청난 점수 같지만 100명이 시험 보면 10등 안에 겨우 들까 말까 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로 우리나라 명문대인 고려대를 충분히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버지가 재벌 총수고 대학을 창립하였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담이지만 그 아버지가 재벌 총수 1인분도 서울대 오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건 아시나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묻고 더불어 가시죠. 그들은 거짓말이 습관이자 일상이에요. 이 민주당 지지하는 유명 인사 역시 처음 조국 사태에서 핵심은 논문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며 옹호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사실로 밝혀진 것은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결국. 그러자 조국 딸은 SAT 점수가 2200점 정도로 논문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말이죠. 점수는 실제로 197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국의 부정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녀와 관련만 되면 제도도 바뀌고 증거도 바뀌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조국의 처 정경심은 옷도 바꾸어가면서 증거를 반출했는데도 서울대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 2위 내성남 유사시민님께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옹호를 하기도 했지요. 떳떳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각종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조하고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해야 할까요? 혹시 그분께서는 서울대 문서 위조 학과장을 노렸던 것은 아닐런지, 안타깝게도 서울대 문서 위조 학과는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그 몰랐던 사실이 창피해서 이런 사실을 숨기려 드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창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그래도 여당 의원님 중에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기는 하셨습니다. 숨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말이죠. 그것도 무려 조국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쯤에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구하지 않는 선택적 정의를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저처럼 숨기지도 않지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겠죠. 나 고딩인데 논문 제1저자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보면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걸까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결한 조 선생님의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정입학은 중대한 범죄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고 숨는 자가 범인이고,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논리와 놀자 책을 읽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거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편이 하면 부정입학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가 봅니다. 조국의 여식이 다녔다는 모교, 고려대는 단국대 논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입장문을 통해 제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병리학회에서 조국의 여식은 무식하여 논문을 쓸 수 없다며 등재된 논문을 취소하자 그 무식한 여식이 다녔던 고려대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상황은 뭘까요? 조국의 처해 공소장에 최근에 공범으로 적시된 와중에 고려대는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국 입학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는 과연 정권이 무서운 걸까요? 고려대는 이렇게 천명인 한 명을 위해 자신들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고려대 동문들은 당연히 통탄할 노릇이겠죠. 이렇게 되는 사회는 결국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이들에게는 비기가 있기 때문이죠. 소개합니다. 바로 무적의 조로남불이라는 기술입니다. 고결하신 조 선생님께서 하면 로맨스, 우리들 같은 붕어 가재 개구리들 하면 불륜이 되는 대대적이고 참신한 비기. 우리는 이러한 내로남불과 남탓 등을 일삼는 조 선생을 뛰어넘어 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더불어 또 묻고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사실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그쳤던 그분만의 것은 아닙니다. 희대의 비기 조로남불, 다른 사람들의 내로남불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스펙타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자, 도입부입니다.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특목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없애자면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사교육을 없애야 하고 평준화를 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안 했네요. 이미 너무나도 이들 말대로 이루어진 제도들이 많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의도 아니겠어. 걔네 쟤네 둘뿐인 거 가지고 이 정도라면 저희도 이렇게 안 하죠. 저희가 PT는 글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참 일단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막간을 이용한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집회 끝나면 카톡 채널 공정사회 우리도 국민이다에 요 카드 뉴스 내용 올려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보시죠. 결국 저희는 PT의 글자도 많고 한 내용당 한 페이지 작성에도 실패했습니다. 정권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줄이겠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수석 장관들,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조리 특목고와 자사고에 자녀들을 보냈네요. 무려 3장. 진짜 줄여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여 보여드리기엔 시간도 없었고, 굳이 이런 거에 시간 쓰기도 싫었고,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잠깐 손 좀 돌려도 될까요? 자, 정신보다는 위에 올라갔게 사다리를 없앱니다.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인사들, 정권 인사들의 여식과 남식의 대부분이 외고, 유학, 강남, 자사고, 대안학교 등에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자신들의 능력이 되고 뭐 재력도 좀 받쳐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단물을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평등을 외치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신들의 지위만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1900년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소설이 생각납니다. 소설의 말미쯤엔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평등이라는 단어에 더욱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를 일삼는 부류가 된 것이죠. 자칭 진보라는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까지 상류층의 계급으로 올렸고 계급 사회를 구축했기에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이제서는 붕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이 칭하는 진보는 사실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아닐까요? 자, 이것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12일 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저도 이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네이처 들어갔다가, 네이처 들어보셨죠? 네이처에는 최근 한국학계 공저자로 대학생도 아닌 중고등학생과 같은 아이들이 이름을 올린다며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게 제도 탓일까요? 제도에 구멍이 있더라도 떳떳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뭘까요? 바보일까요? 물론 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적어도 고위공직자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내로남불하지 않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옳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아닐까요? 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불출마를 최근에 선언한 국회의원이 있었죠. 자신을 참 과대평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말도 막 하는데 1년의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라는 뜻. 미친놈이야.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입바른 소리는 못할 망정 내 편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바람을 일삼습니다. 엄청난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이젠 한국을 떠받쳐야 하는 교육 분야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말인데요. 사다리를 걷어차 네가 용이 되는 거야. 조국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인가요?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인가요? 문재인 정권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주어지고 결과는 정의롭게 할 것이라고 국정 전반의 슬로건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벌써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우리는 이제 분노해야 합니다. 너네 새끼는 어하둥둥, 우리 새끼는 발만 동동 하는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공정치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만큼은 불공정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어 봅시다. 추운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또 이제 대학원생의 네, 멋진 발언 이어준